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편안해 보이고, 누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그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어에는 아주 깊은 말이 나옵니다. 빈이 무엇난 부이무교이.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지만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로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겸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부족함 속에 놓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는 부족한지, 왜 내 삶은 힘든지.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원망이 오래 머물면 사람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불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가난 자체보다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삶의 평안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원망은 처음에는 억울함처럼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은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왜 나만 힘든 걸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그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원망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시선을 계속 부족한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좋은 일보다 불만이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비교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점점 어둡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힘든 것은 원망은 마음의 힘을 계속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도 계속 떠올리게 만들고 남의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가난 자체보다 원망 속에 오래 머무는 마음을 더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가난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원망은 마음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도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삶을 조금씩 밝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축하보다 먼저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남의 것을 보고 있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부족한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려 했고 비교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이어지면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지만 그 생각이 반복되면 조금씩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의 살보다 남의 삶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그 생각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대입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고 정성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은 결국 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바라볼수록 내 삶은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작은 감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 작지만 지켜낸 삶의 순간들.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원망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큰 돈도 없었고 화려한 생활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늘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보려 했습니다. 작은 식사 한 끼에도 감사했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많이 가진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 원망을 줄일수록 편안해진다. 그 말에는 오랜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삶의 평안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비교를 줄이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삶은 더 초라해지고 감사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성공보다 평안이 더 중요해집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삶을 지키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비교할수록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남의 삶만 바라보면 내 삶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족한 것들만 계속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웃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작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감사는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그 태도가 삶의 분위기와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게 됩니다. 삶에는 부족한 순간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힘겨운 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원망 속에 머물게 되면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원망 없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삶의 평안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